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해안 침식의 대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답안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먼저 방향성을 봐야 되겠는데요. 해안 침식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거하고요. 해안 침식의 대책하고 시험 문제에 나온 거하고는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나요? 즉, 해안 침식이라는 건 문제점 유형으로 풀 수가 있는데 해안 침식에 대책하면은 아무래도 뭐에 가깝다? 공법 유형에 가깝다 하는 거죠. 즉, 대책공법의 어떤 종류, 대책공법의 특징, 대책공법의 주의사항에서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되겠다는 거죠. 즉, 문제점 유형으로 풀어도 대책 위주로 푼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해안 침식의 대책을 먼저 한번 보시면,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원인을 이제 쓸 때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특히 이런 부분이죠.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예, 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어떤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해봐서 주요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주요 원인.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뭐예요? 시설물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방파제를 설치할 때 방파제의 어떤 파에너지의 어떤 반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요, 어떤 호환이나 옹벽을 설치할 때 해안 호환이 직립제로 설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다? 직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세굴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대책을 보겠습니다. 대책은 무슨 대책이 있나요? 기술적 대책과 비기술적 대책, 시스템적인 대책이 있는데 기술적 대책을 먼저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가 있죠? 직접 대책인 침식을 완화하는 대책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또요, 간접 대책인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강성을 증진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침식을 완화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 강성공법이 있고요. 강성이나 또는 경성공법 또는요, 연성공법이 있죠. 자, 강성공법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얘기하면 뭐예요? 돌제, 도제 이런 것들요. 도류제, 이한제 또는 호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연성공법에서는 어떻게 하죠? 양빈, 식제 이런 것들요. 양빈 또 이제 들어가고요. 식제, 그다음에 지오 튜브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또 예를 들면은 목책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죠. 목책.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원인 제거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죠? 원인을 제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회사에 대한 채취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한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물 설계를 변경하든지 철거를 하든가 해안에 인적한 걸 얘기하는 거죠. 또는 준설이나 해사 채취를 억제한다. 해사 채취를 연안에서 채취하는 것을 억제한다. 채취, 억제. 이런 부분이요. 예. 그리고 해안 절벽이나 보호군 같은 걸 후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책공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 뭔가요? 효율적인 대책은 원인을 제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침식을 완화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한다? 면적 방어공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한다 해서 어떤 키워드를 강조해요? 면적 방어공법, 방어방식 또는 방어공법. 선적이 아니라 면적이죠. 다차원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죠? 복수의 공법을 조합한다. 복수의 공법을 조합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요. 또 어떤 부분으로 가요? 친환경 공법, 저탄소 녹색 성장이요. 친환경 공법에서 예를 들면 구조물 같은 콘크리트 블럭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양빈, 식재, 목책 이런 것들요. 또는 어떤 돌로 하는 돌망태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돌망태. 석재를 이용하는 거예요. 석재요.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해안 침식이라고 하면 문제점 유형이니까 메커니즘도 많이 쓰고, 원인도 많이 쓰고, 대책 쓰시는데, 보통 대책을 제일 많이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대책만 많이 듣고 싶다. 대책을 좀 중점적으로 써달라고 하는 해안 침식의 대책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원인을 짧게 쓰고 대책을 많이 쓴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 면적 방어 방식 또는 대책에 대해서 결론을 내셔야죠. 이런 대책이 우리는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여기 이제 답안을 쓴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제 답안을 쓴다라는 건데 논리적인 결론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인이 보니까 방파제 같은 거나 호환 같은 게 전부 다 방파제는 직립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많고 호환은 어디예요? 해안선에 가장 가깝게 연안에 설치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바로 연안에 인접해서 설치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무분별한 골재의 채취 문제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죠. 즉 해안선에 인접한 뭐예요? 호환 같은 부분은 직립 호환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경사나 아니면 연성공법으로 바꿔야 되고요. 예, 또는요 방파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역시나 에너지 감소형 하죠. 우리 예전에 방파제에서 뭘 배웠죠? 방파제를 이런 식으로 돌출 구조로 반원형으로 만들면 파가 와서 어떻게 된다? 비껴 맞아서 일로 가고 비껴 맞아서 일로 가서 같은 파의 에너지의 감쇄에서 어떤 부분이에요? 에너지 분산형 또는 파에 대한 감쇄, 즉 연안 침식에 대한 저감형 방파제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대책공법을 많이 쓰고 대책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을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키워드에 면적 방어 방식이라는 얘기 같은 것도 전문 용어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책에 하신다. 대부분 아마 보나마나 이렇게 쓰실 거예요. 원인과 메커니즘을 화려하게 쓰신 다음에 대책은 두세 줄. 이거 아웃이죠. 예. 자, 문제 존중을 한다. 대책에 집중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